야, 형들, 우리 또 이렇게 앉았네. 커피 한 잔 할 형도 있고 그냥 담배 한 대 피우면서 듣는 형도 있을 거고.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오늘은 좀 진지한 얘기지만 그 와중에 우리끼리는 편하게 가보자. 형들 솔직히 말해봐. 형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 아니면 예전에 만났던 그 여자, 그 관계가 딱 이랬던 적 있지 않아? 이게 도대체 뭐지? 사귀는 건지 아닌 건지, 진심인 건지, 그냥 시간 때우는 건지. 뭔가 매일 연락은 해. 카톡도 주고받고 밥도 몇 번 먹었고 분위기도 나쁘진 않아. 근데 이상하게 이게 우리라는 느낌은 안 드는 거야. 확신이 안 서. 이 관계가 앞으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계속 이 상태로 가도 되는 건지 자꾸 스스로한테 묻게 돼. 나도 그랬어. 30대 넘으니까 더 그런 생각 많이 들더라. 20대 땐 그냥 좋으면 만나는 거고 싸우면 끝이고 또 새로운 사람 만나면 되지. 그렇게 단순했는데 지금은 내가 내 시간과 감정을 아무데나 던지는 게 싫은 거야. 뭐든 확실한 게 좋아졌고 애매한 관계에 감정 쏟는 게 아까워졌어. 그래서 어느 날 나도 결심했지. 조금씩 천천히 빼자. 그냥 조용히 물러나 보자. 근데 이게 단순히 연락 끊고 잠수 타자, 이런 유치한 방식은 아니야. 그건 솔직히 초딩이나 하는 짓이고 내가 말하는 의도적인 거리두기는 내 감정의 중심을 다시 잡는 거야. 상대방의 반응에 휘둘리기보단 지금 이 관계, 이 여자, 이 상황, 정말 내가 원하는 걸까? 그걸 다시 돌아보는 시간인 거지. 형들 이때 재밌는 게 뭔지 알아? 여자들의 반응이 진짜 극과 극이야. 어떤 여자는 바로 알아채. 왜 갑자기 예전 같지 않지? 연락이 줄었네. 그럼 그때부터 이제 그쪽에서도 꼬리 흔들듯이 연락 오기 시작하지. 오빠 요즘 바빠? 왜 연락 없었어? 괜히 자기 얘기하면서 관심 끌려하고. 근데 어떤 여자들은 아예 반응이 없어. 그냥 쓱 멀어지고 쓱 사라져. 그러면 그제야 형들도 알게 되는 거지. 아, 얘는 그냥 내가 있으니까 있는 거였구나. 내가 빠지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끝난 거였네. 형들, 이게 냉정한 진실이야. 진짜로 나를 필요로 하는 여자는 내가 물러할 때 움직여. 근데 그저 그런 관심이었으면 내가 사라져도 아무 일 없어. 그리고 그게 오히려 좋은 거야. 왜냐면 괜히 몇 달 몇 년 더 질질 끌다가 상처만 남기고 끝나는 것보다 이렇게 조용히 자연스럽게 걸러지는 게 훨씬 낫거든. 그러니까 형들, 이걸 너무 겁내지 마. 내가 거리두면 얘가 날 잊어버리는 거 아니야? 그 생각 들 수 있지. 근데 반대로 생각해봐. 내가 허허리를 두니까 그 여자가 진짜 날 어떻게 생각했는지 드러나는 거야. 그리고 형들, 중요한 거 하나 알려줄게. 여자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더 잘 느껴. 말 안 해도 연락 안 해도 얘가 지금 나한테 정을 빼고 있구나 하는 거 느껴. 그 직감이 있어. 그때부터 걔네 머릿속에서는 회로가 돌아가기 시작해. 내가 뭔가 실수했나? 요즘 너무 소홀했나? 얘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이런 생각들이 걔네 안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어.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형이 어떻게 보이냐가 핵심이야. 형이 막 찡대고 서운하다고 구질구질하게 굴면 끝났지. 걔네 머릿속엔 아, 얘는 결국 감정 조절 못하는 애구나. 애 같네. 이런 인상만 남아. 근데 형이 딱 조용히 묵직하게 자기 일 잘하면서 연락은 줄었지만 태도는 변하지 않고 괜히 SNS에서 질투 유발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냥 진짜 내 삶을 사는 바이브를 유지하면 걔네 진짜 헷갈려 해. 얘가 지금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건가?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건가? 왜 이렇게 쿨하지? 뭐야? 나 이제 필요 없어졌다는 거야? 그 혼란이 걔네 안에서 자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걔가 형을 쫓기 시작해. 형들, 이건 어떤 심리 트릭이나 꼼수로 되는 게 아니야. 진짜로 내가 중심을 잡고 이 관계가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인가, 그걸 판단하고 행동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형들한테 말하고 싶은 비밀이 하나 있어. 바로 우리가 조용히 물러할 때 그제야 상대는 우리의 존재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야. 사람은 원래 당연한 것엔 감사를 안 해. 늘 곁에 있던 러던 사람, 늘 챙겨주던 사람, 그게 없어져야 그때서야 비로소 아, 그 사람이 나한테 진짜 소중했구나, 그걸 깨달아.
그걸 알게 되는 순간 그 여자가 형한테 다시 다가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걸로 끝일 수도 있어. 근데 둘 다 괜찮아. 왜냐면 형은 진짜 성숙한 방식으로 관계를 마주한 거니까. 형들, 연애는 밀당이 아니라 밀고 나가는 내 중심을 만드는 과정이야. 그리고 때로는 멈추는 용기가 진짜 사랑을 지키는 첫걸음이 되기도 해. 오늘이 얘기 공감됐으면 그냥 한번 조용히 생각해봐. 지금 내가 있는 이 관계 과연 나한테 진짜 필요한가? 아니면 그냥 외로움을 메우는 수단인가? 그리고 형이 만약 지금 그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면 그건 형이 비겁해서가 아니라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야.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얘기 해보자. 좋아요 눌러주면 고맙고 구독 뭐 해주면 더 고맙지. 근데 뭐 안 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형들하고 나랑 언젠가 또 마주칠 테니까. 형들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 한번 해보자. 도대체 왜 우리가 타이밍 맞춰서 조용히 물러나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하고 또 그렇게 묵직한 무기가 되는 건지. 형들도 알다시피 남자들은 원래 뭔가 마음에 들면 확 들이되는 스타일이잖아. 사냥 본능 같은 게 있는 건지 일단 내가 꽂히면 연락하고 만나자고 하고 괜히 비싼데 데려가고 특별한 이벤트 만들고 그런 식으로 내가 너한테 여기까지 한다를 보여주려 해. 왜? 우리는 그게 진심을 전달하는 방법이라고 믿거든. 난 너한테 진심이야. 그러니까 나도 너한테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 이 마음이 배경에 깔려 있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너무 앞서 나가면 상대가 아직 준비 안 됐을 때 혹은 그 감정이 우리랑 온도차가 날 때 우리는 혼자 속도를 올리다가 혼자 지쳐. 그게 제일 허무한 거야, 형들. 연애에서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거면 진작 다들 연애 잘했지. 근데 왜 다들 비슷한 시점에서 멘붕 오냐면 기대와 반응이 안 맞을 때 진짜 멘탈 흔들리거든. 예를 들어볼게. 형이 하루 종일 고민해서 톡 하나 보냈어. 문장도 공들여서 쓰고 적당히 장난도 섞고 진심도 담았어. 근데 답장이 반나절 있다가 하나 오면 그날 하루 그냥 접는 거야. 왜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냐고? 그건 형이 이미 감정적으로 너무 앞서 나갔기 때문이야. 그니까 작은 피드백 하나에도 휘청거리는 거지. 여기서부터 중요한 포인트 나와. 형이 감정적으로 너무 앞서 나가면 그 관계의 중심축이 상대에게 넘어가. 쉽게 말해서 형이 줄 수 있는 걸 다 주고 나면 상대는 선택만 하면 되는 입장이 돼버려. 그럼 형은 매달리는 쪽이 되고 거기서부터 자존심이고 뭐고 다 무너지는 거야. 이게 바로 내가 말하는 조절의 필요성이야. 그리고 이때 필요한 게 바로 타이밍 맞춘 거리두기야. 형 진짜 잘 생각해봐. 타이밍이라는 건 그 사람이 나한테 어느 정도 감정이 생기고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내가 딱 멈추는 거야. 왜? 그 타이밍에 멈춰야 그 사람 마음에 여백이 생겨. 이 사람 왜 갑자기 잠잠하지? 원래 먼저 연락하던 사람이었는데 혹시 내가 뭔가 실수했나? 이런 식으로 궁금증, 혼란, 미세한 불안감, 그게 그 사람 마음을 들썩이게 만들어.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들썩임은 단순한 심리전이 아니라 그 사람 스스로 감정을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라는 거야. 형이 계속 들이대고 계속 맞춰주면 상대는 자기가 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생각할 시간이 없어. 그냥 얘는 나한테 잘하는 사람으로만 인식되고 끝이야. 근데 형이 멈춰주면 그때부터 그 사람 스스로 묻기 시작하지. 내가 얘를 왜 기다리게 되지? 왜 나도 모르게 이 사람 생각나지? 그 질문들이 쌓이다 보면 감정은 자연스럽게 커지는 법이야. 여기서 스토이시즘 한국말로 하자면 내 마음은 내가 통제하고 상대의 반응엔 휘둘리지 않는다. 이 철학이 진짜 제대로 빛을 발해. 그건 그냥 쿨한 척하고 연기하는 게 아니야. 진짜 내 마음속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고 N 감정이 벅차긴 한데 이걸 다 쏟아내면 결국 나만 상처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걸 인지하고 한 발 물러나는 거야. 이게 성숙함이지. 겁쟁이가 아니라고.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뭐냐? 형의 자기 삶이 잘 돌아가고 있을 때야. 내 일이 있고 내 루틴이 있고 주말이면 친구 만나고 헬스도 가고 내가 나를 챙길 줄 알면
누군가한테 전부 쏟아붓지 않게 돼. 그럼 그 자체로도 매력이 생기는 거지. 얘는 나 없을 때도 잘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이게 상대 입장에서 얼마나 묵직하게 느껴지는 줄 알아. 형들, 여자들은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존재감이라는 걸 기가 막히게 느껴. 맨날 연락 오는 사람이 갑자기 조용해지면 그 자체가 존재감이 되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 걔네 머릿속에서는 형의 빈자리가 계속해서 떠올라. 왜 조용하지? 요즘 뭐 하려나? 그리고 괜히 SNS 들어가서 훑어보게 되고, 그게 그 여자 입장에서 감정의 발라점이 되는 거지. 그니까 이 거리두기는 밀당이나 심리게임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깊게 만드는 도구야. 단 진심이 기반이 되어야 먹히지. 그냥 관심도 없는데 일부러 연락 끊고 그런 건 티나고 오히려 역효과 만나. 형들, 우리가 바라는 건 결국 진짜 관계잖아. 겉만 번지를 한 것 말고 서로 진심으로 원하는 관계. 그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선 가끔은 말하는 사람보다 묵묵히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해. 그리고 그 행동 중 하나가 적절한 타이밍에 멈추고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거. 그게 진짜 센 거야. 그리고 그때 비로소 형은 상대에게 감정적으로 끌려다니는 남자가 아니라 감정의 중심에서 있는 남자로 보이게 돼. 이게 조용히 한 발 빼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타이밍. 그게 모든 걸 바꿔. 형들, 오늘 얘기 길었지. 근데 이건 진짜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닿아 있는 문제라 한 글자, 한 문장도 그냥 넘길 수가 없더라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멈추는 이유는 상대방을 조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더 나은 관계를 위해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야. 이건 비겁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연애의 틀을 끌 점검하는 진짜 어른의 방식이야. 다음 영상에서는 여자들이 이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 반응들을 어떻게 읽고 대응해야 하는지 그 얘기 해볼게. 진짜 고생했어. 오늘도 형들 잘하고 있어. 형들이 부분이 핵심이야. 형이 타이밍 맞춰서 조용히 물러나는 순간, 그건 단순히 연애 스킬이나 밀당이 아니야. 그건 진짜로 내 삶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고, 내 에너지를 쏟을 가치가 있는지 냉정하게 보는 태도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형이 뭔가를 줬지. 시간도 좋고 정성도 좋고 말도 예쁘게 했고 배려도 했어. 근데 돌아오는 게 뭐야? 계속 애매한 반응, 기약 없는 썸. 대화는 이어지지만 뭔가 텅 빈 느낌. 그럴 때 형이 멈추는 건 절대 도망이 아니야. 그건 스스로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나 진짜 해줄 만큼 했어. 이제 좀 쉬자. 좀 물러서서 보자. 이게 바로 스스로의 감정에 책임지는 태도야. 남 탓 안 하고 여자가 왜 이러는지 매달리듯 패치지 않고 그냥 딱 한 발로 서서 상황을 보겠다는 거. 이게 키, 즉 감정과 상황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작동하는 순간이야. 스스로의 에너지를 불필요한데 낭비하지 않고 지금 필요한 게 뭔지 판단하는 거. 그리고 형, 이게 여자들한테는 진짜 묘하게 작용해. 왜냐면 처음에 형이 막 잘해주고 연락도 자주 하고 사람은 언제든지 나한테 있겠구나 이런 느낌 줬다가 갑자기 조용해진다. 그럼 그 평온했던 마인드에 균열이 가기 시작해. 여자들도 인간이야. 그리고 관계라는 건들 익숙함과 불안정 사이를 왔다 갔다 하거든. 형이 너무 항상 있는 사람이 되면 그 존재감이 점점 희미해져.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거야. 잘해줄수록 당연하게 느끼게 되고, 당연한 게 되면 그게 매력이 아니라 배경이 되어버린다. 근데 형이 멈추잖아. 그럼 그 배경이었던 형이 갑자기 사라진다. 그리고 그때부터 여자의 뇌는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해. 뭐지? 내가 뭘 잘못했나? 요즘 왜 이 사람 연락이 없지? 혹시 나 말고 다른 누군가가 생긴 걸까? 이건 조종하거나 조작하는 심리가 아니야. 그녀가 스스로 자기 감정을 돌아볼 기회를 주는 거야. 그니까 이게 바로 첨단 밀당이 아니라 내 감정선 지키는 기술이라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개념, 거울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 사람은 본능적으로 상대의 행동을 반사해서 형 계속 연락하고 계속 챙기고 계속 먼저 만나자고 하면 그쪽은 점점 수동적으로 바뀌어. 왜냐면 형이 모든 걸 다 하고 있으니까 얘 입장에선 굳이 뭘 더 할 필요가 없거든.
근데 형이 갑자기 스탠스를 바꿔서 조용해져. 그럼이 거울 효과가 반대로 작동해. 상대가 이제 불안해지고 궁금해지고 그 공백을 메우려고 뭔가를 하게 돼. 카톡 먼저 보낸다든가, 괜히 스토리에 좋아요 누른다든가, 가볍게 잘 지내 같은 거 날려보고, 이런 식으로 관계의 균형이 다시 맞춰지는 거야. 둘 다 뭔가를 주고받는 타이밍이 오기 시작하는 거지. 형이 계속 다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봉사야. 형이 한 발 물러서야 상대도 한 발 다가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이건 절대 비겁한 행동이 아니야. 이건 스스로를 지키는 진짜 남자의 태도야. 내 감정도 소중하고, 내 시간도 중요하고, 내 자존심도, 내 가치도 무게감 있게 다뤄야 하잖아. 형이 이렇게 한 발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이면 그 순간부터 형의 존재감은 2배가 돼. 그 사람은 형의 빈자리를 통해 형의 존재를 처음으로 느끼게 돼. 그리고 나서야 그 관계는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현실은 항상 예상대로 흘러가진 않아. 그 사람이 아예 반응도 없고 형의 물러섬을 그냥 관심 식었구나로 치부하고 다시 연락 안 오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그럼 어때? 그 사람이 거기까지였던 거고, 형이 더 이상 그 관계의 감정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실한 신호인 거지. 오히려 잘 됐잖아. 형의 시간, 감정, 에너지, 그걸 아껴서 더 건강한 관계에 쓰면 되니까. 이게 바로 진짜로 나를 위한 연애의 시작이야. 무조건 붙잡고 매달리는 게 사랑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면서 주고받을 수 있는 그 관계. 그게 진짜 가치 있는 관계다. 형들, 우리가 연애하면서 자꾸 잊는 게 있어. 우리도 선택받는 입장이라는 거. 우리가 매달려야만 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가 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형이 한 발 뺄 줄 알면 그게 곧 형의 기준이 있다는 뜻이고, 그 기준이 바로 형의 매력이 되는 거야.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이거야. 형이 멈추는 건 상대를 떠보거나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라 진짜 감정을 알아보고 과정이라는 거. 그게 바로 어른스러운 거리두기지. 겁쟁이처럼 도망치는 게 아니라 그 공간에서 서로를 더 똑바로 마주보게 만드는 그 간격. 그게 있는 관계가 진짜 오래가. 그래서 형들, 때로는 잘해주는 것보다 잘 멈추는 게 더 어렵고 더 멋진 선택이야. 이게 바로 우리가 진짜 남자로 성숙한 사람으로 단단해지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한 걸음의 물러섬이 가장 큰 전진이 될 수도 있어. 형 잘하고 있어. 진짜로 이런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형은 달라. 끝까지 간다. 우리 다 형들,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 해보자. 우리가 딱 적당한 타이밍에 한 발 물러섰을 때 여자들 반응? 그거 절대 단순하지 않아. 얘 왜 연락 없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수준이 아니고, 그 안에 진짜 수많은 감정이 요동쳐. 어찌 보면 이건 연애가 아니라 심리전, 아니 거의 체스판이야. 우리가 한 수도 쓸 때 그 반응도 그냥 툭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내부적으로 감정 회로 돌고 과거 상황 리와인드 돌리고 난리도 아냐. 그래서 오늘은 형들이 조용히 빠질 때 여자 쪽에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5가지 심리 반응을 말해줄게. 그냥 현상 설명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반응이 나오는지까지. 얘 갑자기 왜 이래? 혼란과 궁금증의 폭발. 형이 원래 매일같이 톡 보내던 사람이었어. 잘 자. 밥 먹었어. 오늘 어땠어? 이런 소소한 말들이 형한테는 관심의 표현이었고 그녀한테는 하루의 루틴이었을 수도 있어. 근데 갑자기 형이 조용해졌어. 카톡도 줄었고 리액션도 밋밋해졌고 예전 같던 온기가 싹 빠졌어. 그럼 머릿속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 혼란. 뭐야, 얘 갑자기 왜 이래? 내가 뭐 실수했나? 혹시 내가 말 실수했나? 그날 내가 대답 좀 건조했나? 이 질문들이 머릿속에 쉬없이 맴돌아. 그리고 그 혼란은 점점 궁금증으로 바뀌어. 형은 아무 말도 안 했지만 형이 말하지 않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침묵이 걔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거야. 그게 왜 그렇게 효과적이냐고. 형이 그동안 너무 일관되게 잘해줬기 때문이야. 형이란 존재가 걔 일상에 일정한 패턴이 돼 있었던 거지.
근데 그 패턴이 깨지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해. 왜라는 질문이 시작되면 감정은 그 사람한테 꽂히게 돼 있어. 걔는 갑자기 형이 누구보다 신경 쓰이는 사람이 돼. 형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걔는 하루 종일 형 생각으로 머릿속이 꽉 찬다고 내가 진짜 똑같은 경험했어. 예전에 내가 관심 가던 여자한테 하루 3번씩 연락했었거든. 아침엔 잘 잤어. 점심엔 밥 못 먹었어. 밤엔 잘 자. 처음엔 좋아하더라. 근데 그게 1주일, 2주일, 한 달 지나니까 슬슬 대답 늦고 감정도 빠지고 답장이 하루 건너뛰고 그래서 나도 그때 딱 안 되겠다. 내가 너무 과했다. 그걸 느끼고 연락 끊었지. 3일 뒤에 그 여자가 먼저 톡 보냈어. 요즘 무슨 일 있어? 왜 연락 없지? 바쁜 거야? 아니면 뭔가 기분 상했어? 그때 느꼈지. 내가 멈추니까 비로소 내 자리가 보이는구나. 그동안은 내가 늘 옆에 있으니까 존재가 투명했던 거야. 근데 내가 사라지니까 그제야 형이란 사람의 공백이 생긴 거지. 형들, 이게 진짜 중요해. 우리가 계속 다가가고 챙겨줄 땐 그 존재감이 점점 평평해져. 근데 한 발 물러설 줄 아는 순간 존재의 깊이가 드러나는 거야. 그리고 이 혼란과 궁금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야. 이건 자기 감정에 대한 반응이거든. 내가 이 사람한테 익숙해졌구나. 왜 이렇게 신경 쓰이지? 이런 생각들이 자기도 모르게 올라오면서 그녀가 나한테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 스스로 되짚어 보게 만든다. 이게 바로 감정의 반추가 시작되는 순간이야. 이건 시작에 불과해. 형들, 이 첫 번째 반응, 궁금함과 혼란이 터지는 그 순간이 관계의 흐름을 완전 바꿔놓는 시그널이야. 다음 반응들에선 그 궁금증이 어떻게 불안이 되고 불안이 어떻게 행동으로 바뀌는지, 그리고 어떤 여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지 그걸 하나씩 풀어줄게. 오늘은 여기까지만. 다음에 2번, 3번에서 다시 제대로 이어가자. 형들, 형이 침묵할 줄 안다는 건 그 자체로 이미 반은 이긴 거야. 다음 수는 이제 개가 2개 돼 있어. 좋아 형들. 이제 2번째 반응. 이건 진짜 크리티컬한 순간이야. 여자 입장에서 감정적으로 돌아보는 시기를 지나면 그 다음 오는 건 딱 하나야. 나 이 사람을 잃기 싫어. 이게 그냥 잠깐의 아쉬움이나 외로움이 아니고 진짜 내 손에서 뭔가가 빠져나가는 듯한 불안. 그리고 그 불안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감정이야. 형이 조용히 물러나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게 아무 이유 없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잖아. 그럼 여자의 머릿속은 거의 전시 상태야. 2. 나 이 사람 잃기 싫은데. 결핍감과 상실에 대한 공포. 형, 인간이 제일 무서워하는 감정이 뭔지 알아? 잃어버리는 거야. 이미 가진 걸 이루진 않았지만 곧 내 것이 될 거라 믿었던 걸 잃는 그 감각. 이 감정이 형이 사라지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해. 처음엔 궁금증이었어. 왜 연락 없지? 요즘 무슨 일 있나? 근데 3일, 4일, 주일 계속 형이 조용해. 그럼 이제 그건 궁금증이 아니라 결핍감으로 변하는 거야. 그녀는 형이 없어진 일상을 살아야 돼. 아침에 톡 확인해도 형의 메시지는 없고, 밤에 잠들기 전에 익숙했던 잘 자아도 사라졌고, 주말에 뭐 하냐고 묻던 톡도 이젠 없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뭔가 허전함이 계속 커지는 거야. 그리고 그게 어느 순간에 불안이 돼. 얘 진짜 떠난 건가? 그냥 내 곁에 있는 척한 거였나? 설마 이제 나한테 마음이 없어진 건가? 이렇게 되면 형, 걔는 이제 내가 아니라 자기 감정과 싸우기 시작해.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형을 쥐고 흔들던 그 통제감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한 거거든. 그리고 그 순간 감정은 진짜로 드러나. 왜 이런 반응이 나오냐고. 그건 진짜 단순해. 사람은 있는 것보다 잃는 것에 더 크게 반응하거든. 심리학에도 그런 말이 있어. 사람은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에 더 민감하다. 심지어 같은 가치를 주더라도 100을 얻는 것보다 100을 잃는 게 훨씬 더 고통스럽게 느껴진다는 거야. 이게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돼. 형이 계속 잘해줄 땐 몰라.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근데 그게 사라지는 순간 그제야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였는지 드러나.
그러면 그녀는 형의 존재를 다시 붙잡으려 해. 이건 계산이나 게임이 아니고 순수한 감정의 반응이야. 내 친구 얘기 하나 해줄게. 그 형도 여우 여자한테 엄청 잘해줬어. 같이 영화 보고 맛집 가고 주말이면 데려다주고 뭐든 먼저 챙겼지. 근데 여자는 약간 뭐 했어. 좋아하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표현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여기는 느낌. 그래서 그 형 어느 순간 딱 결심하더라. 나 이제 좀 나한테 집중해야겠다. 연락 줄이고 헬스 열심히 다니고 회사 일에 몰입하고 그냥 자기 삶을 되찾기 시작했어. 일주일쯤 지나니까 그 여자한테서 연락이 왔대. 우리 요즘 왜 이렇게 연락 없지? 오빠 요즘 좀 멀어진 것 같아. 예전처럼 얘기하고 싶다. 형들, 이게 뭐냐면 그녀 안에서 감정이 진짜로 작동하기 시작한 거야. 그전엔 익숙함 속에 있었던 존재가 이젠 잃어버릴 수도 있는 사람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성보다 감정이 먼저 튀어나오거든. 세네카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 우리는 사건 자체로 고통받지 않는다. 그 사건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우리를 괴롭힌다. 이 말이 진짜 찌르듯이 맞아떨어지는 게 형이 사라진 그 사건보다 그녀가 그 사라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전부야. 그리고 그 해석이 내가 이 사람을 잃을 수도 있겠구나. 이 지점에 도달하면 그 순간부터 걔는 달라져.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아. 직접 연락해보거나 은근슬쩍 주변 돌려서 소식 알아보거나 아니면 SNS에 일부러 흔적 남기거나, 이건 다 그녀가 감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야. 형들, 정리해보자. 우리가 한 발 물러섰을 때 그게 단순히 관심 끊었다가 아니라 상대에게 당신이 놓칠 수도 있는 무언가를 체감시키는 순간이야. 그 체감이 강할수록 그녀는 움직이게 되어 있어. 그게 바로 두 번째 반응. 결핍감과 상실에 대한 두려움. 이게 시작되면 관계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형은 그 순간부터 쫓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지. 다음은 세 번째 반응. 그녀가 움직이기 시작한 다음 그 감정이 어떻게 액션으로 번지고 그 과정에서 형이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하는지 그 얘기 다음에 이어가자. 자, 형들, 우리가 한 발 물러섰을 때 그게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 유도하려고 그런 거 아니다. 진짜로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오는 자기 질문의 시간. 야, 그녀가 처음으로 스스로한테 묻기 시작해. 이 사람이 나한테 정말 중요한가? 관계를 다시 바라보는 시점. 처음엔 형이 조용해진 게 그냥 이상하다는 느낌이었을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좀 허전하다. 뭔가 놓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는 완전 다른 레벨로 들어가는 거야. 그녀 스스로가 관계 전체를 재조명하기 시작하는 단계. 이 관계. 진짜 내가 원하는 관계였나? 얘가 날 챙겨줄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 이 사람 없으면 난 왜 이렇게 흔들리지? 나는 진짜 얘랑 뭔가 깊은 사이로 가고 싶은 걸까? 이런 질문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건 그냥 감정적인 리액션이 아니야. 그건 그녀의 선택을 만드는 시간이야. 왜 이 시점이 중요하냐고. 형들이 늘 옆에서 챙기고 연락도 자주 하고 데이트도 항상 먼저 제안하고 늘 준비된 사람처럼 행동했잖아. 그럼 여자 입장에선 그 관계를 받는 관계 허로 인식하게 돼. 형의 존재는 당연한 거고 형의 관심은 늘 오는 거고 형의 노력은 그냥 배경음악 같은 존재가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싹 사라졌어. 형이 조용히 사라지고 더 이상 먼저 연락 안 하고 그녀의 반응에 이 일이 흔들리지도 않아. 그러면 이제 그녀는 선택해야 해. 이 사람은 나한테 어떤 존재였을까? 그냥 심심할 때 연락하는 사람? 아니면 내가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 이 순간이 진짜 핵심이야. 우리가 만든 빈자리 속에서 그녀는 형이 어떤 사람인가를 재해석하게 돼. 이게 왜 효과적인가? 그 관계가 받는 거에서 얻기 위한 무언가로 바뀌는 순간이기 때문이야. 사람은 공짜로 들어오는 건 그렇게 소중하게 안 여겨. 늘 있는 사람, 늘 연락 오는 사람은 아무리 잘해줘도 감사보단 익숙함이 먼저야. 근데 한번 사라지고 나면 그 관계를 다시 얻으려면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지. 그럼 그때부터 이 관계가 내가 원하는 건가? 내가 감정 투자할 만한 사람인가? 이걸 자기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 거야.
형이 말 안 해도이 시간 속에서 걔는 스스로 결정하게 되는 구조에 들어간 거야. 그리고 형은 그 결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결정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아는 어떤 형 하나, 진짜 삶 자체가 묵직한 사람이 있었어. 여자 만나면 무조건 쿨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할 말은 하고 표현은 하되 항상 자기 중심은 안 놓치는 그런 형. 관심 있는 여자가 있었대.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고 나쁘니까 서로 잘 어울리는 것 같았대. 근데 여자 쪽에서 약간 시큰둥한 반응이 계속되니까 이 형은 무리하게 들이대지도 않고 그냥 본인 일에 집중했어. 헬스하고 독서하고 주말이면 조용히 캠핑 다녀오고 그냥 자기 삶을 사는 거야. 한 2주쯤 지나니까 그 여자한테서 연락이 왔대. 오빠 요즘 뭐 해요? 왜 연락 안 해요? 갑자기 안 보이니까 이상하네요. 그게 단순히 감정의 흔들림이 아니라 그 여자가 자기 안에서 내린 결론의 반영이었던 거야. 아, 이 사람은 내가 신경 쓸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이걸 자기가 체감한 거지. 마리쿠스 어렐루스가 뭐라고 했냐면, 삶을 선물처럼 살아라. 절대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형들이 말이 연애에도 똑같이 적용생이 자기를 던지고 전부 다 줘버리면 그건 선물이 아니라 공짜로 느껴져. 근데 형이 자기 삶을 충실히 살고 상대가 판단할 공간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라면 그 존재 자체가 가치 있는 선물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선물은 받고 싶어하는 존재가 되는 거지. 결론적으로 이 세 번째 반응, 관계를 스스로 평가하게 만드는 과정, 이게 되게 깊은 지점이야. 이걸 지나야 비로소 그녀는 감정만으로가 아니라 판단으로 형을 선택하게 되고 그 선택은 훨씬 오래 간다. 그리고 거기서 시작되는 관계는 형 혼자만의 투자가 아니라 진짜 서로가 원하는 관계로 가는 출발점이야. 형들 다음엔 네 번째 반응. 그녀가 감정적으로 결정한 후 어떻게 행동에 나서고기서 어떤 오해나 함정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거 정리 좋겠는데 지금까지 따라온 형들 벌써 반은 이긴 거야. 왜냐면 이걸 고민하는 남자는 이미 의식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 자, 형들 이제 진짜 재밌쓰는 구간 2간 들어간다. 1번 혼란, 2번 상실감, 3번 자기 반추까지 쭉 지나면 드디어 행동이 나오는 구간. 즉 그녀가 직접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점이야. 4. 얘를 읽긴 싫어. 주도적으로 다시 다가오는 단계. 형이 진짜 적절하게 잘 빠졌고 그 빈자리가 자연스럽게 커졌다면 그 다음부터는 기다리던 그 반응이 하나씩 오기 시작해. 그냥 감정적으로 끙끙 앓던 수준이 아니라 이제 걔가 제 직접 뭔가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식이지. 요즘 왜 연락 없었어? 나 이번 주말에 시간 나는데 밥이나 먹을래? 갑자기 오빠 생각나서 연락했어. 이 톡 하나하나가 그냥 심심해서가 아니야. 그건 형의 부재 속에서 감정이 숙성됐고 이제 그 감정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순간이야. 근데 왜 이 타이밍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형이 한 발 물러섰던 그 결정이 이제서야 결실로 돌아오기 때문이야. 예전에는 형이 다 했잖아. 밥 먹자. 뭐 해? 보고 싶다. 이런 말들 다 형이 했고 이 리드했고 형이 맞춰졌지. 근데 이제는 그녀가 먼저 움직이고 있어. 그럼 뭐가 달라지냐면 관계의 힘이 균형을 잡기 시작한다는 거야. 이전까지는 형이 일방적으로 투자했던 관계가 이제는 걔 쪽에서도 감정적 책임을 지기 시작하는 구조로 바뀐다는 거지. 이게 진짜 중요해. 왜냐면 사람이 직접 움직인 관계에 더 애착을 가지거든. 내가 노력한 관계, 내가 잡고 싶어서 손 내민 관계. 그건 그냥 주어진 것보다 훨씬 오래 간다. 에픽테스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너무 바라는 것에 눈이 멀어. 지금 네가 이미 가진 걸 보지 못하게 되지 마라. 형들이 한 발 물러선 이유가 뭐였어? 막 흔들리면서 날 봐줘. 제발 내 진심 알아줘. 이게 아니라 난 이미 충분히 했고 이제는 너의 선택을 기다릴 거야. 이 태도였잖아. 그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서야 그녀는 내가 뭘 놓칠 뻔했는지를 깨닫게 된 거고 그 깨달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 순간 형은 그냥 매력적인 남자가 아니라 놓치면 후회할 사람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지점에서 형들이 꼭 명심해야 할 게 하나 있어. 절대 바로 반응하지 마.
여기서 감정에 취해서 그래 나도 보고 싶었어 하고 바로 덥석 물면 지금까지 쌓은 흐름이 다 무너질 수 있어. 왜냐면 이건 이제부터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야. 그녀가 먼저 다가왔잖아. 그럼 형은 여유 있게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딱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 대화의 리드를 다시 형이 잡아가야 돼. 형의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연결을 이어가면 그 관계는 그때부터 진짜 양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야. 내가 아는 또 다른 케이스 하나. 형이 어떤 여자를 진짜 좋아했는데 한동안 너무 앞서 나갔대. 걔 반응이 별로니까 어느 순간 딱 스톱. 연락 줄이고 자기 일에 집중하고 SNS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지냈지. 2주쯤 지나니까 그 여자한테서 나 요즘 오빠 생각 많이 났어. 우리 얘기 좀 하면 안 돼? 이런 연락이 왔다더라. 형은 그때 바로 답장 안 하고 하루 지나서 괜찮아. 나도 생각할 시간 필요했어. 이렇게 보내니까 그 여자가 말 그대로 진지하게 대화를 시작하더래. 그때부터 둘은 처음처럼 가벼운 썸이 아니라 서로를 고민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된 거지. 형들 여기까지 왔다는 건 이미 형이 진짜 중심 잘 잡고 왔다는 거야. 그리고 그 여자의 행동이 바뀌었다는 건 그녀가 감정적으로 책임질 준비가 됐다는 뜻이기도 해. 이제부터는 더 이상 형만 노력하는 관계가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구조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 이건 진짜 오래 간다. 장기전 가는 관계. 한쪽이 지쳐서 떠떨어가는 게 아니라 서로가 계속 붙잡고 싶은 관계. 다음은 마지막 5번째 반응. 가장 그녀가 다 왔지만 형이 받아주지 않으면 생기는 감정. 그리고 여기서 관계가 더 깊어질지 아니면 다시 멀어질지를 가르는 진짜. 그 얘기 다음에 하자. 지금은 형 진짜 잘하고 있어 형들. 자 이제 마지막이다. 우리가 왜 그렇게 타이밍 맞춰서 조용히 한 발 물러서는 걸 그렇게 강조했는지, 그 끝에서 진짜 얻을 수 있는 게 뭐였는지, 바로 이 5번째 반응에서 모든 게 완성된다. 오, 이 사람 진짜 어른이네. 존중과 묵직한 존재감. 이건 사실 형들이 말 안 해도 보여지는 거야. 형이 감정 조절 잘하고 흔들릴 만한 상황에서도 자기 중심 안 잃고 필요한 순간에 물러설 줄 알고 괜히 감정적으로 질척되지 않고 쿨한 척이 아니라 진짜 쿨한 사람이면 그때 여자는 느낀다. 아, 얘는 진짜 남자구나. 얘는 자기 인생을 살 줄 아는 사람이구나. 이게 형들 그냥 멋있다는 감탄이랑은 달라. 이건 존중이 생기는 순간이야. 왜 존중이 중요하냐고. 존중이 없는 관계는 결국 가벼운 감정, 노름밖에 안 돼. 언제든지 싸움 붙고 언제든지 차단하고 다시 연락했다가 또 무시하고 그냥 감정에 휘둘리는 유치한 썸 수준에서 벗어나질 못해. 근데 존중이 생긴 순간 그건 감정 깊이 책임감까지 붙는 구조로 바뀌는 거야. 이 사람은 내가 함부로 대해선 안 되는 사람이다. 이게 생기면 그 사람 앞에서는 말투부터 달라져. 태도도 달라지고 표현도 달라지고. 이건 형이 어떤 외모를 가졌든 돈이 많든 적든 그건 일도 중요하지 않아. 그녀가 보는 건 형의 태도, 형의 선택, 형의 기준이야. 왜 형의 조용한 물러섬이 이걸 가능하게 하냐? 형이 연락 끊고 막 질투 유발하는 행동도 안 하고 SNS에 쿨한 척 글도 안 올리고 그냥 조용히 자기 삶에 집중하는 모습. 그게 여자한테는 이렇게 보이는 거야. 얘는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남자다. 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중심은 안 무너지는구나. 그 순간부터 형은 귀찮게 굴던 남자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무게감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진짜 무서운 매력이야. 말도 안 했는데 존재만으로 영향력이 생기는 사람. 그리고 형들 이게 진짜 매력적인 이유는 이건 연기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연습한다고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야. 이건 진짜 형이 형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일 때만 나오는 바이브. 그 바이브가 한번 나오면 그건 말로 나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떠드는 것보다 1000배는 더 강력해. 형이 말없이 중심 딱 잡고 있으면 그건 그냥 상대방이 느끼는 거야. 특히 여자들은 말보다 느낌에 훨씬 민감하잖아. 그래서 형의 조용한 행동 하나하나가 무게감 있는 사람의 증거로 다가간다고. 그게 존중을 낳고
그 존중이 관계의 깊이를 만드는 거지. 내가 아는 어떤 형은 진짜로 조용한 사람이었어. 말도 많지 않고 그렇다고 막 잘생긴 것도 아니야. 근데 여자들이 끌려. 왜냐면 그 형은 할 말만 딱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거든. 누가 튕기든 무시하든 그 형은 흔들리는 법이 없었어. 연락 끊었다고 억울해하지도 않고 괜히 자존심 부리는 것도 없었지. 근데 그 형 옆에 있던 여자들은 하나같이 다 나중에 말하더라. 그 형 뭔가 몰라도 되게 존경스럽다. 진짜 어른 같은 느낌이야. 그 말 듣고 나서 나는 딱 느꼈지. 아, 결국 남자는 무게로 가는 거구나. 형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 우리의 조용한 물러섬은 결국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야. 존재를 증명하는 방식이야. 내가 말 안 해도 그녀가 내 가치를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이지. 그리고 이게 성공적으로 전달되면 그녀는 더 이상 형을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지켜보고 싶은 사람, 옆에 두고 싶은 사람, 배울 게 있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해. 그게 바로 존중. 그리고 묵직한 매력의 시작점이야. 형들,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더 이상 좋은 남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남자가 된 거야. 우리는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 버대는 사람이 아니고 사랑할 줄 알고 놓을 줄 알고 그리고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지.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형 진짜 잘해왔어. 그리고 형이 지금 어떤 단계에 있든 이미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야. 다음 이야기. 뭐 언제든지 형들이 원하면 나 여기서 또 봐. 또 말 꺼내줄게. 오늘도 수고했다. 진짜. 맞아, 형들. 이제 여기서부터는 진짜 깊은 얘기 들어간다. 지금까지는 상대방의 반응, 그녀가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다시 관계가 이어지는지. 이런 흐름이었다면 이제는 형 자신의 내면에 대한 얘기야. 경계선을 넘은 그 순간 남은 건 혼자와의 싸움. 형이 조용히 한 발 물러났어. 반응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 어쨌든 형은 큰 결정을 한 거야. 감정이 앞설 수도 있는 상황에서 딱 멈춰주고 뒤를 돌아봤잖아. 근데 그 직후에 오는 그 공허함. 형 알지? 내가 너무 급했나? 괜히 너무 극단적이었던 거 아닐까? 아니면 걔가 이제 아예 돌아오지 않을까? 이 질문들이 형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 안 오는 답을 계속 혼자서 시뮬레이션하고 카톡창 들어가서 읽지도 않은 마지막 대화 다시 보고 프로필 사진 바뀌었나 확인하고 아무 의미도 없는데 계속 눈 돌아가고 머리는 복잡해. 이건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자책이다. 형들,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후회랑 의심이 합쳐지면 자기 자신한테 화살이 꽂히기 시작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그냥 좀 더 참고 이해해 줄 걸. 내가 조금 더 잘했으면 걔가 변했을까? 형이 이런 생각하는 거 절대 형이 약해서가 아니야. 그만큼 그 진심이었다는 증거야. 형이 감정 소비를 그냥 스쳐가는 감정 노름처럼 안 했다는 거야. 진짜로 진지하게 고민했고 진짜로 좋아했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지. 근데 형, 여기서 꼭 해야 할 게 있어.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거야. 형 진짜 들어봐. 사람이 누구보다 용서하기 힘든 대상이 누군지 알아? 자기 자신이야. 남이 실수하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는데 내가 실수하면 왜 그랬지? 또 이러 한심하다. 이렇게 계속 곱씹어. 그리고 그 감정은 나를 점점 가둬. 형, 근데 그건 형한테 너무 가혹한 거야. 형은 그 상황에서 형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라고. 형이 선택했던 그 거리두기는 도망이 아니라 살기 위한 선택이었어. 상대방을 조종하려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 너무 소모돼서 그걸 지키기 위해 물러난 거잖아. 그건 충분히 용서받아야 해. 아니, 용서받는 게 아니라 존중받아야 해. 형이 멈췄던 이유를 다시 떠올려봐. 형이 왜 멈췄지? 그냥 밀당하려고? 아니잖아. 형이 힘들었고 상대가 형의 진심을 못 받아주고 계속 혼자만 노력하는 구조에 지친 거잖아. 그건 자연스러운 자기 방어야. 사람은 벽에 부딪히면 멈추는 게 맞아. 그걸 끝까지 부딪히다가 진짜 부서지는 게 더 어리석은 거지. 형은 그냥 여기서 멈추는 게 내 정신 건강, 내 자존감, 내 인생을 지키는 길이다.
그걸 택한 거야. 그게 형의 약함이 아니라 형의 성숙함이라고. 진짜 성숙은 자기 선택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해. 형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근데 실수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실수를 계속 스스로한테 상처로 만들고 있다는 거야. 형이 멈췄고 그게 어떤 결과로 이어지든 형은 지금까지 잘해온 거야. 그리고 지금 형이 해야 할 건, 이게 최선이었어. 그리고 이걸 통해 나는 더 단단해질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안아주는 거야. 그게 바로 진짜 치유야. 우리가 선택한 거리두기는 성장의 출발점이다. 이건 단순히 연애에서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야. 살면서 형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애써 붙잡고 살아왔어. 일, 인간관계, 가족, 미래 불안. 그런 것들 다 참고 견디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냥 속으로 사귀다가 터지기 직전해야 좀 쉬자. 그 생각하잖아. 연애도 마찬가지야. 형이 뭔가를 내려놓았을 때 형은 진짜로 자기를 만나는 기회를 가진 거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안이 오고 후회가 오고 흔들림이 오더라도 스스로한테 말해줘야 해. 괜찮아. 이 선택은 필요했고 나는 내 감정을 지킨 거야. 그게 진짜 남자가 자기 감정을 책임지는 방식이야. 형들, 오늘 얘기는 솔직히 누구나 겪지만 아무나 말 안 하는 부분이지.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면 그녀가 돌아올까? 어떻게 하면 다시 잡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은 쉽게 나누면서의 선택이 나한테 어떤 감정을 남겼나? 이건 잘 안 돌아보거든. 근데 그게 더 중요해. 왜냐면 그 감정을 풀어야 다음 사랑을 하든 그녀가 돌아오든 형이 다시 관계를 만들어가든 형 자신이 무너지지 않거든. 마지막으로 형한테 말해줄게. 형 잘했어. 그 선택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한 걸음 물러났다는 거. 그건 형이 진짜 단단해지고 있다는 증거야. 그리고 그 단단함은 다음에 형이 사랑할 때 형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걸 의미해. 오늘은 형이 형 자신을 안아주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 괜찮아 형.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맞아 형들. 진짜 그래.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뭔지 알아? 일이 내 뜻대로 안 풀리면 무조건 그 원인을 나한테서만 찾으려고 한다는 거야.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내가 그냥 그 톡 하나만 더 보내볼걸. 좀 더 따뜻하게 대해줬으면 달라졌을까? 이런 식으로 끝도 없이 내가 더 잘했어야 했던 이유를 만들고 그걸 계속 곱씹고 결국엔 자기 자신을 후려쳐. 근데 형, 그건 진짜 잔인한 일이야. 내가 나한테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돼. 형은 그때 그 순간에 내가 가진 감정, 정보, 상황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야. 우리가 미래를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들, 지금 느껴지는 감정, 지금의 피로도, 혼란, 애정, 그 속에서 판단을 내려. 그리고 그 판단은 절대 아무 의미 없는 선택이 아니었어. 형들이 그 거리두기를 선택한 건 분명히 있었잖아. 계속 매달리는 구조에 지쳤고 상대의 애매한 태도에 소모되고 있었고 내 감정이 버텨내기 어려웠고 그 모든 감정을 무시하고 계속 붙잡는 게 형을 위한 선택은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그때 형은 최선의 결정을 한 거야. 그건 절대 도망이 아니고 냉정함도 아니고 이기적인 것도 아니야. 그건 형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용기 내서 내린 책임 있는 선택이야. 그리고 형들, 자기 용서라는 건 자기가 실수 안 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야. 나는 잘못 없어. 이런 식으로 우기는 게 아니야. 진짜 자기 용서는 내가 실수할 수도 있어. 근데 그 실수를 통해 내가 성장할 수 있어. 이걸 인정하는 거야. 그게 성숙이고 그게 어른이지. 형도 알잖아. 우리가 사랑해서 완벽한 사람이 어디여. 좋아하면 원래 앞서가고 집착 아닌 집착도 생기고 신경 쓰고 기대하고 흔들리고.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누굴 만나야 진짜 평온해지는지. 에픽테토스가 말했지. 중요한 건 그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일에 대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이다. 형이 멈췄을 때 그건 상황에 대한 반응이었어. 감정에 휘둘린 게 아니라
그 감정의 중심을 세우기 위한 한 걸음이었지. 그리고 지금 형이 스스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려는 것도 마찬가지야. 이건 감정에 대한 또 다른 반응이야. 이번엔 형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반응이지. 그 후에 그 자책, 그 모든 끈을 형이 스스로 잘라줘야 형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형 진짜 한번 스스로한테 이렇게 말해봐. 그래, 내가 실수했을 수도 있어. 근데 그때 나는 나대로 정말 애였고 그만큼 진심이었어. 난 그 마음을 부정하지 않아. 그게 지금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이야. 이 말 형이 형 자신한테 해줄 수 있다면 그 어떤 위로보다도 진짜 치유의 시작이야. 형들 관계가 이어지든 끝나든 중요한 건 형의 내면이 평온해지는 거야. 불안하게 계속 기다리면서 혹시 연락 오나? 스토리 봤나? 이런 생각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삶 속에서 그녀가 있었고 난 그 안에서 나답게 행동했으며 이제는 결과에 흔들리지 않을 준비가 됐다. 이 상태가 진짜 자유로운 상태지. 그 관계가 다시 이어질 수도 있어. 아니면 거기서 끝날 수도 있어. 근데 형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마음의 짐을 내려놨다면 어떤 결과가 와도 형은 무너지지 않아. 형 지금 진짜 멋진 과정 한가운데에 있어. 그게 쉽지 않다는 거 나도 잘 알아. 근데 바로 그래서 형은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야. 진짜로 이렇게 자기 자신과 마주하려는 형 존경한다. 그리고 형은 앞으로 훨씬 더 깊고 단단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오늘은 그걸 기억해줘. 형은 충분히 괜찮고 앞으로 더 괜찮아질 거야. 형들 여기까지 왔네. 진짜 긴 객일이었다. 처음엔 그냥 연락 끊으면 걔가 어떻게 나올까 이 고민으로 시작했을지 몰라도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단순한 밀당이나 연애 기술이 아니라 형 자신을 지키는 방식, 형 자신의 감정에 책임지는 태도, 그리고 결국엔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자세야. 오늘 나누고 싶었던 핵심은 하나야. 조용히 물러나는 그 순간은 도망이 아니라 형이 선택한 용기라는 거. 그건 형이 더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 만든 거리이고 서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이야. 그 안에서 상대가 형을 다시 보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각자의 길을 가게 될 수도 있어.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형이 그 시간 동안 더 이상 남 탓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더 이해하게 된다는 거. 형이 지금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면 그건 절대 약한 게 아니야. 그건 형이 자기를 사랑하는 방식이고 진짜 사랑을 할 준비가 됐다는 증거야. 아,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있어. 남자는 끝까지 붙잡는 사람이 멋있는 줄 알아. 다 주고 다 맞춰주고 감정 다 쏟고. 근데 아니야 형들. 진짜 멋있는 남자는 줄 때, 제대로 주고 멈출 때 깔끔하게 멈출 줄 아는 사람이야. 자기 감정을 누르지 않지만 그 감정에 휘둘리지도 않는 사람. 형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내가 괜히 그런 선택한 거 아니야? 후회하면 어떡하지? 이런 찜찜한 감정이 남아있다면 형 그냥 이렇게 말해줘. 괜찮아. 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고 지금은 나 자신을 지켜야 할 때야. 그 선택 난 존중해. 이게 바로 스스로를 안아주는 말이고 그게 형한테 주는 제일 큰 선물이야. 마지막으로 형들한테 하나 부탁할게. 혹시 지금 이 영상, 이 얘기가 형 마음속 어디 한 군데라도 와 진짜 내 얘기 같다 싶었으면 그냥 댓글에 숫자 7 하나만 남겨줘. 그 7은 형이 형 자신한테 하는 약속이야. 내가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내가 스스로를 존중하고 내 감정에 책임지고 내가 진짜 원하는 사랑을 위해 더 단단해지겠다는 다짐. 고맙다 형들. 이 긴 얘기를 끝까지 들어줘서 진짜 고생 많았고 형이 어떤 상황에 있든 나는 믿어. 형은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잘해갈 거야. 우리 다 결국엔 괜찮아질 거야. 형은 그럴 자격 있는 사람이니까. 다음에 또 형 얘기할 시간이 되면 여기서 다시 만나자. 안녕 형들.